네, 안녕하세요.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가 사회성이 좋아서 이제 많은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래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래에서 좀 이탈이 돼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혼자 놀면서 외톨이가 되었다. 이게 사실 마음 아픈 일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느낄 때, 우리 아이는 혼자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좀 없어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들이 보실 때, 뭐 양육자들이 보실 때, 우리 아이가 혼자 뭔가 계속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지 않고 혼자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예를 든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다든가, 그리고 노는 행동을 봐서도 혼자 이렇게 노는 아이, 부모님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기질 성향적으로 그럴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이번 시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면, 첫 번째, 다소 억압적인 양육 환경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의 욕구 표현들이 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집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아이는 암묵적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움츠려지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집안이 억압적이고 양육 환경이 약간 수직 구조로, 예를 든다면 엄마든 아빠든 너무 이제 양육을 좀 강압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감정 욕구가 표현되기 전에 부모님이 너무 서둘러서 아이에게 어떤 이제 압력 행사? 이거 좀 말이 좀 웃기지만 압박적인 어떤 양육을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부정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사회적 소통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소 억압적인 양육 환경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 상당히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뭐 억압적으로 양육을 하는 환경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 성향의 아이가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이제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정이라든지 의견 표현을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내성적이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표현이 좀 원활하게 좀 잘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아이라 그래요? 낯가림을 많이 가리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처럼 이 성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적으로 이제 어떤 자신에 대한 표현이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경험이 또 작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작은 경험들이 결국은 또 소극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행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 행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소극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이가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되고 또 위축되고 경험을 못하고 위축되고,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사회관계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친구들 또래 문제에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달 지연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발달 지연,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라 그래서 발달 지연이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발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폭들이 좀 작고 인지의 영향이 좀 낮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는 부분들이 싫고 혼자 그냥 나는 놀겠어. 혼자 하는 행동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사회성은 떨어질 거고 소통에 대한 문제 떨어질 거고 학습에 대한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혼자 있는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혼자 노는 아이, 외톨이 아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박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죠. 자,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한번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경험이 없고, 말수도 적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잘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강점 지능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강점 지능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재능이 뭐가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아이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또래 집단 내에서 모방학습을 통하고 경험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를 좋아하고 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방학습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잘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의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저도 그림에 관심이 생겨서 그림을 했더니 계속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되고 결국은 그림이 좋아지는 아이가 되고 결국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아이의 관심이 있는 재능이나 강점을 계속 만들어줘서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흥미 분야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돼준다면 결국은 주변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또 쉽게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래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또래 중에서도 분야별 모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외톨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면 좋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좀 훈련을 좀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아이가 혼자 있고 외톨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원래 기질이 저래 라고 딱 놔둬버리면 이 아이는 절대로 발전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엄마가 계속 뭔가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 양육자들이 계속 아이가 다양한 소통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움을 그럼 말로써 해주면 되느냐? 말로써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역할극처럼 해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넌 어떻게 해볼래? 라고 해서 이야기와 어떤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엄마가 좀 미리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이야기들을 엄마가 끌어내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하다 말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럼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 3주, 길면은 사실은 한 달, 두 달도 사실은 이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최소 3주 이상 엄마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아버지들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아이가 많이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우리 아이는 소통을 좀 잘 못해서 또래의 아이들하고 좀 노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꼭 훈련을 좀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돼요. 왜냐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막 하겠죠. 자, 그러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학습화시키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용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점 지능을 제가 이제 첫 번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놀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죠. 율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어떤 액션을 통하거나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어른들보다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친구 사이로 확산이 돼서 친구들과의 안정성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잘 해주시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 엄마 아빠의 스킨십 뭐 아이들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의외로 스킨십을 좀 많이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혼자 잘 노니까, 혼자 잘 하니까, 그리고 얘는 외롭고 성격 기질이 이러니까 혼자 두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스킨십을 더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아이가 더욱 혼자 고립이 될 수가 있고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스킨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쓰다듬기도 좋고 손잡아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좀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당연히 사회 발달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경험 놀이, 경험 학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이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혼자 있어. 그리고 내가 해도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문가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뭐 부모님의 양육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 아니면 기질 성향에 대한 것들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 이외에 어떤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실 소통에 대한 문제, 사회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울한 마음, 그리고 우울한 생각,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혼자 있게 만들고 아이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또래의 어떤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꾸준한 애정은 사실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가 잘 열어줘야 또 제대로 된 문이 또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